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은 강화문, 용산이 매우 떠들썩합니다. 강화문에 한 경찰 추산 집계 한 3만 5천 보수 단체, 그리고 또 그 건너편에는 청계천 쪽으로 또 건너편에는 또 15,000 정도 진보 단체하고 일부 또 사회 단체,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현 정부 대통령 퇴진, 또 참 부끄럽지요.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오르내리면서 또 특검하라 이러고, 또 한쪽에서는 이재명 구속, 이게 대단한 이슈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또 정치 문제는 또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과제는 이 민생 문제입니다. 저도 과거에 정치를 했던 사람이지만은 요즘 참 여야가 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지요. 안타깝고, 일단 이슈가 북핵의 위협이라든지 또 민생 문제가 전면에 닿았을 때는 조금 자제하고 그렇게 이제 협상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든 야건이든 조금 우리 보수라 그럽니까? 대표 또 이런 사람들 역량이 모자라는지 그게 좀 잘 안 되죠. 그렇다면은 과거에 좀 여건을 노력을 했던 분들이 좀 자제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민생 문제로 접근하고, 또 여야 간의 협상과 정치적 기술을 통해 가지고 현재 눈앞에 닥친 게 북핵 위험, 그리고 또 시진핑의 이제 3년이 이제 변화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그리고 지금 당장 닥친 강원도 그 레고랜드의 디폴트로 인해, 물론 김진태 지사가 내년에 그 도의 그 예산에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지만은, 일단 2,050억의 그 디폴트 문제, 그러니까 아셋이 뒷받침된 커머셜 페이퍼, 그러니까 ABCP의 이 지금 문제, 이런 것이 상면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 PF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아우성이더라고요. 오늘 또 PF가 막혀가지고 전부 다 아우성이에요. 한마디로 무역업자들이 1억을 벌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고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LC를 못 내고 한탄을 하고 땅을 치고 있는 거나, 또 PF 그 프로젝터들이, 시행사들이 또 이제 자금이 막히고 예금 금리가 8% 10% 2%를 뛰고 있으니까 일을 못 해낸다가 또다시 이렇게 강원도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이때까지 가장 그래도 우량 채권으로 인정을 받던 지방 채권, 지방 행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 지방 정부가 보증한 채권이 또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안 떨어지도록 말 그대로 AB, 아셋을 백업해야 됩니다. 아셋 안에는 땅도 있을 것이고, 보석도 있을 것이고, 현금도 있을 것이고, 또 뱅크 인스트루먼트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백업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됐어요. 이게 지금 왜 한국이 이런 문제에 가 있느냐, 이제 저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지금 흔히들 그러잖아요. 그림자 정부,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 어떤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 그림자 내각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본 내각으로 옮겨가듯이. 그런데 이 금융에서 그림자 금융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냐? 여기에 올려가지고 그 안에서 딴 데서 밥그릇을 가져오는, 밥그릇 속에 밥을 담아오는 것이 아니고 요 밥그릇 안에 있는 밥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가 밥그릇이 탁 깨져버리면은 지금 그대로 아닙니까?
체암펀드라든지 정암펀드, 체암펀드는 20조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정암펀드 10조 이래가지고 또 정부에서도 돈이 막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체 채권 시장이, 증권 시장이 완전 경색에 들어가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습성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싱가포르의 그 기름관계 회사에서 피듀시 어카운트를 보내준 데 보니까 이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이름은 유명했어요. 유명한 이름의 그 자산 운용사 어카운트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산 운용사 대표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자기가 바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터컨티넨탈 그 호텔에서 그 만났는데 전혀 이 기름의 유통 과정 이런 걸 몰라요. 다만 과거에 그 싱가포르 회사가 기름을 그 매출할 때 셀러로서 기름을 한국에 내보낼 때 또 중국에 내보낼 때 이 자산운용사 어카운트가 필요해가지고 대리 어카운트 역할을 한번 한 적은 빌려줬는데 아직까지도 그 어카운트를 쓰는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가 조금 이러한 국내 안의 밥그릇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바깥 밥그릇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750조 3천억에 되는 이 그림자 금융이 뭡니까? 결국은 증권사가 갖고 있고 이 PF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각자 흩어져 있는 이런 돈들 아닙니까? 부동산 펀드라든지 또 신탁이라든지. 요즘은 또 신탁회사가 부실 대출이나 부실 채권을 반기하기 위해서 신탁회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요즘은 또 신탁회사 국내에 보니까 신탁회사가 대출까지만 맡아버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잘못된 그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 강원도 레고랜드 문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땅을 뭐 5억에 팔았지만 또다시 샀는 매입자로부터 10억에 사들이는 거예요. 왜냐? 채권의 경색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갖고 있는 41만 평방미터 이게 한 3천막 900억 정도 되니까 이거를 매각을 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국제 금융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뭐 청년 때는 뭐 민족 자주 통일 운동을 하고 민족 자주 통일 운동에 참 위원장을 하면서 참 누구보다도 그 갈층 통일 운동을 하고 이랬던 사람으로서 매판 자본 같은 거를 참 싫어하고 그랬었죠. 그래 이건 매판 자본이 아니에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뭔가 하면 볼펜 연필로 글을 쓰던 시대였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IT로 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본이 씨앗이 되어 가지고 이 창조적인 자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미국의 채무 달러를 따라가듯이 미국의 달러가 오르고 내린 데 따라가지고 빅스텝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따라가기는 따라가되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추되 우리가 갖고 있는 캐시라든지 에셋을 가지고 이것을 창조적인 머니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리코스 펀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상품만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이라는 금융의 자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물건을 사서 얻는 이익도 있지만은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 증명을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국제금융의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지금 문외한이다 보니까 좀 아는 분도 있지만 깊이 모르다 보니 이건 실제로 뭐 대학 강단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여기 대한 뭐 자격증을 가르쳐 다 실무에 부딪히면서 이제 엮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40조 막 8개월 막 날릴 것이 아니고 좀 더 연구 부서를 두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관계에 그 질환 연구소가 있듯이 질병 연구소가 있듯이 연구소를 두고 그러면 해외 세계 각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자본을 증식해 나가느냐 이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들여다보면요, 이 그림자 금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히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원화 안에다가 다 덤벼드는 거예요. PF는 돈을 빌리고 부동산 신탁은 또 형식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서 신탁을 하는 것이지만 거기 또 대출을 해줌으로써 스스로 부실을 막기 위해서 그 잘못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회사도 고유의 증권 업무보다도 이 PF 업무에 더 치중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놀랐어요.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이 프로젝트에서 본 증권회사는 뭐 몇천억을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면서 밑에 컨디션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이런 페이퍼 하나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 증권회사로부터 이렇게 이 프로젝트의 지원 약속을 받으면 흔들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온갖 스케마들이 붙고 그러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이 PF 바닥이 굉장히 그 양질로 구성되지 않고 조금 나쁜 방향으로 나간 거. 왜냐? 정부 돈이다. 그냥 먹어버리고 터지면은 정부가 또 밀어넣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 정부가 어떤 SPC를 만든다 하면은 지방 정부가 일부 주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시행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 SB 회사를 뒷받침할 뱅크 개런티라든지 뱅크 인수처럼 다 뒷받침되었을 때 지방 정부가 보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실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 돈만 바라보지 말고 세계 금융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기법들이 아니 있습니까? SBLC 대기 신용장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금융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SBLC가 쓰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활용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법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이 금융 구조가 특히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그래요.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크레딧이 없다 보니까 그 저축은행 이런 데서 이걸 가져오다가 나중에 막아내지 못하면은 또 저축 금고가 또 저축은행이 무너지면은 또 정부가 또 막 지원 자금을 넣잖아요. 그게 다 누구 돈입니까? 전부 다 국민의 돈이고 혈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IT 시대고 디지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본의 구성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외국의 금융 기법을 좀 도입해가지고 이 자산의 그 창출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금융권의 제일 아킬레스가 뭐냐?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출 부실 우려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요. 뭐 지방 정부만 하더라도 몇십 조가 될 거예요, 지금.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북 도내 경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하다 보니 관광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남해안 쪽도 그럴 거고. 그래 이거 빨리 파악해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출 부실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이 금융권의 아킬레스를 이 정부가 빨리 체크해 가지고 디폴트가 안 생기도록 해야 돼요. 지금 디폴트가 안 생기도록 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ABS나 이런 것이 아니고 ABCP나 ABS나 이런 것이 아니고 SBLC를 전 세계 프라임급의 뱅크의 SBLC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잡아가지고 그 세계 25위 안에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은행의 재정 보증을 뒷받침을 해가지고 지금 PF 대출의 부실 우려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땅이 41만 평방미터가 있으니 이거 팔아가지고 맞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방 정부가 가진 땅을 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41만 평방미터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SBS를 만들고 뱅크 인수트루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돈에 부담을 주지 않아 하면서 달러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기법으로 가기 위해서 각 도에는 그냥
투자 뭐 촉진각하고 뭐 투자청 뭐 이런 그런 페달은 달아놨지만 실제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그 연구를 해야 돼요. 아, 인베스트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인베스트가 더 나은 난리코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 지방 정부가 가진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극대화해가 이건 이제 갚아주지 않는 이익의 난리코스니까 난리펀드거든요. 이걸 하느냐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가계통의 그 연구소들이 뭐 질병을 연구하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 그림자 금융이 갖고 있는 대출 부실의 아킬레스건을 지금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뱅크 인스트루먼트 제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것을 연구하고 빨리 강원도부터라도 내년에 시행정 예산 갖고 뭐 막 2,050을 막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 ABCP를 뭐로 막느냐 SBLC로 막을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요 파견을 내보내세요. 내보내면 다 배우고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지난날 경기도지사 하신 분이 이야기를 해서는 좀 안 되지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2006년도입니까 2007년도입니까 그 당시 경기도 도지사 하던 분이요 그 공무원들을 내보내도 뭐냐 인베스트를 배우도록 그래 내보내더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또 자기 호텔비를 아낀다고 그 런던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우리 한국인들이 그 좀 많이 거주하는 거기에 와서 민박을 하고 이래요. 그 도에 돈을 아낀다. 그래서 그 이제 팀장 중에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기도에서. 마침 또 아는 분이 그때 지사로 있을 때니까 수고하신다 그러는데 좋은 지사 밑에서는 또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로 나왔을 때 호텔 근데 있지 않고 또 저 뉴몰덴이라는데 그런 데 와가지고 그 민박을 하면서까지 일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방 정부는 또 그림자 금융권에 들어가 있는 증권사나 뭐 이러한 곳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아킬레스건인 프로젝트 대출의 부실과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SBLC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발행했던 ABCPD에 붙여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축내지 않는 그러한 전략을 빨리 수립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속히 그런 전술과 전략을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야도 빨리 극한 대치를 내리고 범죄자는 또 범죄 조사를 받을 때 우리 검찰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억울한 일 조사도 받고 하지만요. 그거 다 검찰이 마지막에는요. 다 제기를 다 갑니다. 그러니까 좀 민생에 지금 치중해야 됩니다. 지금 프로젝트 대출 부실로 금융권 아킬레스건을 여야가 빨리 파악해가지고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걸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조금 민생에 전념해 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랍니다.